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꼭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념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 분열 청산과 통합을 강조했는가 하면 보수정당 소속 의원들은 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서 처음으로 추모제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5.18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한 곽희성 선생님을 연결해서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여야 지도부하고 대권 주자들이 기념식에 참석해서 한 목소리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지 않았습니까? 이 네. 격세지감을 좀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모습 보니까 어떠셨나요? 글쎄요, 참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 숫자 제한으로 인해서 99명만 들어가야 된다는 아쉬운 점과 네. 또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불렀다는 것이 가장 이제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좀 뭔가 좀 변화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칩니다. 근데 과거의 모습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도 좀 못하던 시절도 있었고, 뭐 사실 이 보수 야권 쪽에서 참석하는 걸 꺼리거나 또 참석했다 하더라도 또 광주 시민들의 반발을 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을 것 같고요. 근데 5.18 당시에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19살이라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아니, 이제 그때는 19살 아니라 이제, 만 21살이었어요. 아, 만 21살. 예, 예. 근데 시민군으로 어떻게 활동하게 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시민군으로 참여할 때는 네. 이제 군대를 가기 위해서 이제 좀 대기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광주 저는 그 집이 광주 상무동에 네.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탱크가 집 앞으로 탱크 장갑차 이런 그 차량들이 군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거 보고 시내에서 뭐 학생들이 데모니 이런 소리는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 구경 한번 가보자 하는 그 시기에 나갔었죠, 시내로. 네. 나가는데 걸어서 이제 버스도 안 다니고 한국도 안 다니는데 이제 관광버스 뭐 이제 그때 벌써 시민군들이 조직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돼 있는 상태에서 시내로 버스를 타고 나갔었죠, 그 도청 쪽으로. 네. 사실 저도 군 시절에 상무대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상무대 군부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군부대에서 아마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근데 시민군으로 활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진압군이 시민들을 진압하는 모습을 봤다거나. 이제 이 금남로 한국은행 그때 당시 한국은행이 자리에 광화버스 하차를 해서 네. 거기서 내려서 도청 쪽으로 갔는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대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시민들이 엄청난 숫자의 수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네. 합류를 하게 됐었죠. 근데 갑자기 그전에는 지금은 없지만 그전에는 상업은행, 우리은행 이런 은행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은행의 건물 사이에 리어커의 시신이 죽은 시신이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 보고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서 그때 울분이 올라와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때는 누구나 그 광경을 봤을 때는 재헌군하고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 당시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그렇게 시민군들을 조직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조직이다 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그 나왔던 뭐 직장인들, 학생들 외에 뭐 모든 시민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죽어가고 참혹에 당하고 매질 당하고 하는 걸 보면서 뭐 조직이 아니라 그냥 그 같이 합세해서 하는 거고 조직은 만든 건 아닙니다. 네네네.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나도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군이란 형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군으로 언제까지 그 활동하셨어요? 18일 날 그 나가서 26일까지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최후 항쟁 때까지인가요? 아니면 그 직전까지인가요? 최후 항쟁이 27일 날인데 26일 날까지 그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 최후 항쟁까지 같이 안 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그 5월 24일경에 예. 그때 당시 그 우리가 도청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이 총기나 그 무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수습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네. 구성을 한 상태에서 총기가 그 발견됐다고 시민들이 신고가 오면은 그걸 해소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고 그 지프차를 타고 가는데 예. 어디서 낯익은 얼굴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더라고요. 어머니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정신을 잃은 좀 방송에 맞으려고 모르지만 미친 여자처럼 그 지나가는 걸 보고 거기서 도저히 3일 동안 고심을 했어요. 네. 이 사람들을 놔두고 가야 되나 같이 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놔두고 모른 척에 자식 걱정하고 찾으러 다니는데 이래서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아들이 사라진 걸 알고 아들이 혹시 행방불명이 됐을까봐 거의 뭐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시민군으로 활동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거 집에 와서 이제 26일 날 우리 GV에 있는 분들한테 말을 했어요. 어머니를 이렇게 봐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들어가거라 걱정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물어보니까 병원은 큰 대학병원이나 병원은 다 다녔다 그러시더라고요. 시체를 찾으러 다니라고. 네. 네. 당시에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 영화 택시 운전사 실제 모델이기도 하죠. 5.18 참상을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 씨가 찍은 영상에 선생님 모습이 담긴 걸 우연히 보시게 되셨다고요? 그러죠. 이제 5.18이 끝나고 군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친구가 조그마한 전파사를 했는데 친구가 전파사나 비디오 가게 조그만하게 했는데 친구가 내가 가니까 삿다문을 내리고 들어와서 비디오 테이프를 비춰주더라고요. 예. 근데 그 얼굴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너 맞지? 그래서 내가 제 처음에는 아니다 그랬거든요. 아니다 그렇게 맞다.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내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저희 청취자 0228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분의 발언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마 경험을 공유하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근데 5.18 시민군이었다는 사실을 주변에 계속 숨겨오셨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때 80년 끝나고 나서는 이 전두환 정권이 삼천교육대 이런 데를 잡아가지고 저는 군대를 가려고 준비를 한 상태에서 군대를 갔다 와갖고도 이런 사실을 숨기는 것은 왜냐하면 삼천교육대 이런 데 머리만 길어도 잡아가는데 네.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저 한동안 이제 5.18 그 신명물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또 지내오신 세월도 있는데 이 몇 년 전인가요? 지만원 씨가 선생님을 북한 특수군 184번 광소라고 지목을 했었다면서요? 네.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저 처음에는 뭐 광수라 하니까 무슨 뜻인가 몰랐었죠.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알고 보니까 북한 특수군이라고 강주에 광주하고 수아해가고 특수군 해갖고 광수라고 지칭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는 이거 이 나라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국민으로서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엄청난 그 분노가 생겼죠. 이 지만의 시상대로 소송도 제기하셨다고 들었는데 결과가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사하고 형사 재판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민사는 승소를 했는데 네. 형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 지금 1심 한 2심까지 갔습니까?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 항소심 진행 중입니까? 네. 혹시 지만원 씨한테 실형 선고 나왔습니까? 1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예. 뭐 나이가 많다고 해갖고 고령인 차원에서 지금 구속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5.18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18을 왜곡할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5.18을 폄훼하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어떤 행동인가 잘 모르겠으나 우리 이 나라 사는 민초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법은 법대로 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들은 구속이 안 되고 살인을 한 80대 90대 먹는 노인네들도 구속을 시키는데 네. 80도 안 된 고령이라고 해서 구속을 안 시킨 이 부분은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5.18 기념식은 진정한 사과와 용서로 화합을 이루자 이런 의미로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사회가 꼭 기억해야 할 5.18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5.18 정신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네. 결코 이 사람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죄와 용서 이것이 서로가 국민은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더 말씀하실 건 없으시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41주년이 됐는데 네. 오늘 41주년인데 이 부분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폄하나 모든 것이 돼 있고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너무 자기 편중으로 이 정치를 하는 거에 따라서 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이 동서화합도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조그만 나라에서 통일도 안 되고 이 동서화합도 안 되는데 통일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또 정치인들이 좀 더 알 수 있게 국가에서 5.18, 4.19, 하물며 이 일본 성노예로 가신 우리 할머니들 네. 이런 분을 위해서 이 국가 차원에서 네.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또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청취자 990님께서 70세가 넘으신 저희 어머님은 5.18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못 보세요. 그때 모습만 봐도 무섭답니다. 5.18은 온 국민의 상처라고 생각됩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는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의 진실 규명과 가해자의 사과입니다. 더 이상 5.18로
그 누구도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네요.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도 을팔의 아픔에 공감하고 진상규명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곽희성 선생님과 인터뷰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햇볕이 강해지고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기온 살펴보면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오늘보다 0.4도 오른 14도 예상되고 충주 11도, 대구 15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2.5도 오른 27도 예상되고 전주 28도, 강릉